네, 안녕하세요.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던 이 거래 대금 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그 안에서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힌트도 얻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포스코 그룹주들이 1위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시장 포스코 그룹주들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2%대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13% 넘게 오르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삼성전자, 금양,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1%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반도체주들 이름을 올린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이 반도체 투톱 대형주 내에서는 투자 심리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화면에는 없지만 SK하이닉스는 전일 소폭으로 반등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1%대 약세를 기록한 건데요. 다만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지금 흐름이 다 바뀌었다기보다는 잠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감에 따라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주들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 파악을 해보실 때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양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 11만 7,100원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6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1%대 하락세를 기록한 37,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약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포스코홀딩스가 전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실적 자체는 부진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8.1% 감소한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원인은 철강 사업에 있었습니다. 경기 부진에 따라 철강 사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자체는 부진했지만 주가는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차전지 소재에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포스코홀딩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철강에 이어서 리튬과 양극재 등 2차전지 핵심 소재와 관련해 시장의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그룹은 2030년까지 철강과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수소 등에 12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리튬과 니켈을 66만 톤, 또 양극재는 100만 톤, 음극재는 37만 톤 등 2차전지 소재 분야에만 62조 원의 매출 달성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사업 기대감을 등에 업고 지난해부터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76.49% 상승을 했고요. 그 아래에 위치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15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화요일 시장이었던 전일 시장에서도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1%대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910포인트 선에 복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냈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2차전지주들이 모두 다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포스코 DX와 나노신소재 또 대주전자재료까지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선 월요일 시장에서 뉴욕 증시가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출시한다는 소식과 함께 3% 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들은 테슬라가 오는 9월쯤에 차량 인도를 시작할 것으로 보면서 이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풀이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은 미국의 IRA 법안과 관련해서 미국에 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나은 유리한 위치에 입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 풀이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테마를 계속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전기차 등 이 전방시장 성수기를 맞고 있는 만큼 업종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은 2분기는 잠시 쉬어가겠지만 양극재 업종의 하반기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대체적으로 오른 가운데 굉장히 오랜만에 음극재 관련해서 대주전자재료도 19% 넘게 상승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특징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치열한 싸움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에코프로가 11.91% 강세를 기록하면서 111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110만 원대를 곧바로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도 16.85% 상승한 32만 6천 원을 기록을 하면서 30만 원대를 곧바로 뚫어냈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중에 누가 황제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황제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현상에 외신들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올 들어 1000%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 에코프로 현상에 외신들은 2년 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게임스톱 사태를 또 떠올리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 주가 상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개미 투자자들과 고점으로 인식을 하고 매도를 외친 기관 투자자들, 이 공매도 세력 간의 대결 구조가 2년 전의 게임스톱 사태와 비슷하다고 풀이를 한 겁니다. 따라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배터리 전장에서 헤지펀드와 싸운다는 제목의 기사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공매도 세력과 개미들의 싸움이 다시 한번 조명이 되면서 우려감과 기대감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적과 같은 요소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 상승의 배경 요인이 되고 있지만 에코프로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숏커버의 영향으로 풀이하고 있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외국인은 에코프로를 2,492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숏커버 물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185만 주에 달했던 공매도 잔고 수량이 지난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6만 주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26.5% 감소를 했고요. 이 에코프로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공매도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숏커버를 치면서 공매도 잔액도 함께 내려간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에서 큰 손실을 봤던 이 공매도 세력이 에코프로비엠을 다음 타깃으로 잡고 있지만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2,930억 원어치를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지만 그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당수는 숏커버 물량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증권업계 분석가들의 푸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실 때는 실적과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숏커버링 그리고 숏스퀴즈로 인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를 해보셔야겠고요. 10년 뒤에 나타날 것으로 봤던 시가총액을 이미 이렇게 달성을 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에코프로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 준비를 할 때 눈여겨보면 좋을 어떤 특징주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시장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특징이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포스코 퓨처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차 전지, 앞서도 좀 말씀하셨듯이, 과열, 그리고 오버슈팅,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역시 실적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오른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추세가 2차 전지도 그렇고, 그 전에 다른 어떤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몇 년째 어떤 그 실적을 주가에 좀 미리 당기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우선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이 같은 이제 2차 전지 이제 소재, 특히 양극재 쪽에서의 또 기업으로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2차 전지 양극재 업체와 틀리게 이 음극재 사업 쪽에서도 활발하게 진출을 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은 이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 퓨처엠 기업명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포스코 그룹으로서 이 원재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룹사를 통한 이 원재료 조달이 쉽게 용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대비해서는 이 전망이나 또 이제 향후에 어떤 수주와 생산에 있어서는 더 빠르게 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이후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튬, 니켈 어떤 공급받는 비중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텐데 그 안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퓨처엠이 가장 그 용이한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생각보다는 낮게 나올 수 있겠지만 내년의 실적을 오히려 좀 더 기대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IRA 발표의 중요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비중국 어떤 공급망에 대한 구축이 매우 어떤 좀 한정적인 이 업체 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협상력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중요해지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좀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50만 원대까지도 그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많이 오르는 2차 전지 양극재 중에서 이 종목 슬림화 하는 전략으로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극재 쪽으로도 진출하게 된다면 거의 유일한 2차 전지 관련주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 탑5 리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화학, K엔솔, 포스코 스틸리온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제는 2차 전지에 그야말로 2차 전지에 독주를 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도 툴젠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상한가는 툴젠이 기록을 한 만큼 툴젠이 왜 상한가를 기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특징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툴젠은 본장에서는 2%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던 종목인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9.91% 상승하면서 4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툴젠의 상한가는 미국의 바이오 회사와 CRISPR, 유전자 교정기술 부분에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인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계약 금액은 8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3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 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본장에서는 빠졌지만 시간의 거래부터 주목을 받았던 만큼 오늘 본장에서도 이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툴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은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이수 화학은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한 만큼 두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수 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2, 3위에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6월에 주가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는 것을 하루 앞두고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같은 이수 그룹주인 이수화학까지도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두 종목 모두 각각 8.93%, 5.9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넘어가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본장에서도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2차 전지주가 그야말로 시장을 꽉 채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2차 전지 관련 모든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세비캠과 EM플러스와 같은 종목들은 2차 전지 관련주임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비캠은 시간의 거래에서 3.35% 빠지면서 89,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세비캠은 본장에서 17% 넘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횡보했던 만큼 앞쪽에 매물대가 쌓여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실현으로 인해서 3.3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EM플러스는 2.23%의 하락으로 8,78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납입 일정 변경에 따라 유상증자 결정이 정정되면서 그 정정 공시에 영향을 받으며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한편 동훈하나텍은 2.44% 하락으로 48,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동훈하나텍은 주가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는 공시가 함께 올라오면서 동훈하나텍 2.44%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통해서 시간의 특징주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KN솔,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최근에 좀 행보가 괜찮죠. 근데 괜찮다는 부분은 이제 뭐 TSMC나 어떤 이제 글로벌 이 반도체 경쟁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어떤 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반도체 여러 가지 뭐 HBM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서도 이 설비 투자나 양산도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런 이 반도체 클린룸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죠.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그만큼 이제 KN솔 같은 경우에도 이 클린룸 설계나 시공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도 시간 외에서도 상승폭을 그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주요 고객사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또 이제 뭐 LG에너솔루션 또 이제 글로벌 쪽 본다고 한다면은 뭐 기업들이 좀 다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 클린룸 어떤 시공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그전보다는 많이 짧아졌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인식 부분이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작년에 이제 그 KN솔이 이제 영업이익을 한 217억 정도 기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30-40% 이상 증가한 뭐 300억 가까이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이 클린룸에 대한 부분이 어제 시간으로도 주가를 움직였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업체들이 해외 공장에 설립을 하면서 이 어떤 드라이룸 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주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오늘 뭐 장이 시작했을 때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대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KN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이 열리고 나서 KN솔의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KN솔에 대해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만큼 이 KN솔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미국에서는 대형 은행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 오늘 그 분위기를 함께 이어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장도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